통합당에 윤희숙 의원이 있습니다. 초선인데요. 지난 7월 29일 날 국회 연설하고 나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통합당은 장애투쟁보다 이렇게 원내투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장애투쟁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원내투쟁, 쌈박한 원내투쟁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선회가 됐답니다. 다행이네요. 이 더운데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하면 본인들도 힘들고 보는 남들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도 원내투쟁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연설은 저도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회의원이 임차인이라니까 상당히 주목도가 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점검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도 하고요. 가로치고 임대인이 가로 닫고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 법, 임대차 3법이죠.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당은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당사자의 고백, 이게 사실은 이제 주목을 확 끌은 거죠. 그리고 야, 국회의원이 임차인이구나, 이런 사실도 충격적이었고요. 놀라웠고요. 근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동시에 임대인이었대요. 즉, 내 집은 따로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 가서 살았던 거죠. 전세로. 그러면 내 집은 딴 데 있고 전세나 월세로 어디서 산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단순한 임차인은 아니죠.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내 집값 올라가는 게 더 관심이 많죠. 내 집값 올라가면 그 집값 올라가는 것만큼 전세값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집값은 내 소유니까 당연히 내 집값 올라가는 게 더 낫죠. 이분은 정체성을 굳이 따지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모든 얘기는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얘기죠. 그걸 단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과장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하니까 더 설득력이 생겼던 거죠. 지금 임대차 보호법 통과됐죠.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가격을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하는 거, 올리는 걸 제한하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을 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즉, 전월세 계약기간을 여태까지는 2년이었는데 이제 최소 4년, 2+2까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했습니다. 5%를 넘기면 안 돼요. 인상을 하고자 하더라도 5% 이내.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 전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법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월세자는 대략 한 4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월세자는 임대인보다, 집주인보다 약자죠. 집주인 눈치 봐야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집주인이 돈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야 되고. 아니, 돈이 많으면, 강자면 자기 집에서 살지 뭐 한다고 남의 집에서 살겠어요.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 전월세 입주자들이 집주인보다는 약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죠. 특히나 강자가 너무 강하다면 더더욱이나 약자를 보호해야죠.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강자한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래갖고 아랫목이 따뜻해야 윗목까지 따뜻해진다 뭐 이런 얘기. 또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이런 얘기. 항상 있는 자 편을 들었는데 어느 세월에 있는 자가 잘 된다고 어려운 사람까지 도움을 주겠느냐. 실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대한항공 일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욕심이 그냥 머리끝까지 차 있지만 절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건 없잖아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행패를 부리면 부렸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인상폭도 5%로 제한한다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막 이거 10% 올려라, 뭐 7% 올려라,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또 도저히 돈도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대출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유니온은 집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이 붕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영 반대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집세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순간 시장이 붕괴한다. 괴설이죠. 정확하게는 집 여러 채 갖고 집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약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이고요. 정상적 시장은 붕괴합니다. 시장은 정글이 됩니다. 아니, 집 여러 채 갖고 집세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더 살 거 아니에요. 집을 사고 또 사고 계속 그래 집세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천장같이 뛰어 올라 있는 집값 계속 오르는 거고 집 있는 사람만 유리해지는 거죠. 기본 원칙은 불로소득은 잡아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단지 집값 상승에 따라서 10억, 20억 불로소득 생기는 것, 이거 비정상적 사회죠. 아니, 집만 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억, 20억 불로소득이 생기면 어느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는데 올인하죠. 능력이 되면 다 집을 사죠. 그러면 좀 있다가 10억, 20억 올라가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모두가 불로소득을 노리고 집을 사는 사회, 그리고 집값은 하늘같이 뛰는 사회는 당연히 비정상적 사회입니다. 1가구 소유자일지라도 요즘 뭐 1가구 소유자는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1가구 소유자일지라도 그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이라면 막 10억, 20억 올랐다면 그 사람 역시 세금 내야죠. 암만 1가구지만 그 집에서 한다 할지라도 10억, 20억 불로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죠. 당연히. 물론 이제 뭐 일부는 자기가 또 가져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금 내야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 있다. 10억이든 1억이든 똑같은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10억이면 10억에 맞는 세금, 1억이면 1억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자기 버는 거에 일정 비율을 일정하게 내는 것, 그게 정상적 사회고 올바른 사회고 공평한 사회죠. 기대하는 불로소득이 적어야 투기꾼이 안 몰립니다. 불로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당연히 투기꾼이 모이죠. 영끌하죠. 영까지 끌어갖고 모이죠. 근데 기대 불로소득이 적으면 투기꾼이 안 모이죠. 모일 이유가 없죠. 기대 수익이 안 생기는데 그럴 때 부동산이 정상화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라고요? 유니온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긴 저금리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 안 돼요. 요즘 뭐 금리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은행에 넣고 옛날에 금리 고금리 시대에는 그 금리로 자기가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전세금 은행에 넣어봐야 소득이 적으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어디 증시나 이런 데 하자니 잘못하다가 원금 날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작부터 저금리 시대가 되고 나서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획기적으로 안 되느냐? 그거는 전세를 껴야 자기도 집을 살 목돈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세금 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뭐 일부 신용대출을 받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아갖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집을 새로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아주 부자 아니면 없죠. 대부분은 전세를 껴야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네 유니언처럼 전세 껴서 집을 사고 자기는 그 전세금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전세 사는 거죠. 그렇게 전세를 껴야 집을 살 목돈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가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 월세로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제는 막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세금, 자기가 여태까지 받았던 전세금 다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월세로 받을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출받아서 전세 입주자 내보내고 월세로 돌린다. 큰일 났다. 전세가 확 줄어든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렵다더라. 다 이제 월세로 돌아간다더라.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서민만 죽어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언론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예전부터 전세는 귀했고요. 또 월세로 웬만하면 돌아가고 싶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다 돌리지 못했던 거는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집주인이 월세로 돌릴 전세금을 일시에 갚을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사는 거짓입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주택 관련된 세금을 올리는 것 반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절대 반대, 언론과 통합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가진 자들의 편입니다. 그것도 뭐 좋은 동네에 집을 소유하고 있겠죠. 하지만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양극화가 약화돼야 됩니다. 양극화를 해소까지는 못해도 좀 양극화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억울한 사람 편들어주고 지금 이제 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올바른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합니다. 통합당은 가진 자들의 편이지만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자 편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택 관련된 불로소득은 최대한 줄인다가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들도 과다하게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세금을 증세해야 합니다. 즉 불로소득의 양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4년 후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전월세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사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데 그거 언제 입증하고 앉아있냐. 자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제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거 정부에서 확인하면 금방 돼요. 신고제 하기로 했잖아요. 신고제 확인하면 허위로 작성하면 걸리잖아요. 벌금 물잖아요. 그러면 허위로 작성 못하죠. 그러면 제가격대로 전월세를
신고하면 전 가격보다 턱없이 올려받았는지 금방 장부만 보면 알아요. 그 직접 거부하는지도 직접 거주하는지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바로 압니다. 그걸 굳이 전세입자가 입증하러 막 돌아다녀야 되고 출근하다 말고 뭐 외출해가지고 몰래 숨어갖고 탐정처럼 뭐 해야 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얘기 가지고 사람들 불안심리 자극하는 것 정말 반칙입니다. 그만해도 좋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시고요. 여튼 임대차 보호법, 약자를 위한 법, 부동산 불로소득 잡는 것, 정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시장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양심이 털났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